안녕하십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한 단독 취재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화영이나 이재명 측에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김성태 회장하고 통화한 건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분신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나 또 중마고우 이런 쌍방울의 관계자 한 3분 정도 제가 수시로 연락도 하고 좀 취재를 합니다. 김성태 회장이요, 아직까지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화영하고 워낙 많이 지원해주고, 이재명이나. 그럴 건데 모든 걸 다 부르진 않고 일말에 그래도 이화영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 결정적인 거는 아직 밝히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 이화영의 진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뻔뻔한 철민피 같은 이런 태도에 김성태 회장이 너무 분노하고 너무 배신감에 모든 걸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밝히느냐? 바로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에 정의로 나갑니다. 항소심 재판이 언제인지 인터넷에 기사가 안 나오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10월 18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거는 좀 더 지켜보면 10월 18일쯤 될 겁니다. 저 기사를 보면, 가장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이화영의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0월 중에 김성태, 안부수, 정인신문하고 10월 24일쯤에 변론 결심하겠다, 거의 마치겠다. 그러면 이게 연내 선고되잖아. 12월 달이 이화영의 구속이 만기가 됩니다. 그럼 나가야 되거든요. 그 말이 안 되죠. 따라서 10월 24일경 재판을 종결하고 12월 전에 선고하겠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정인으로 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신문 날짜는 기사가 없어요. 제가 취재하기로는 10월 18일이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보면 될 거고요. 정인은 9월 달에 국정원 직원이 나왔죠. 한 3명 정도만 더 불러보자. 항소심은 간단한 겁니다, 원래. 국정원 직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안부수 회장, 이렇게 3명이 정의다. 아마 10월 중에 나가는데, 이번에 어제 청문회는 김성태 회장이 안 나갔죠. 어제 나가봤자, 어제 비서실장이 나갔잖아요. 청문회 비서실장이 나갔잖아, 엄용수 비서실장이. 근데 이 정청래, 멍청래 이자가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말만 하면 자르고, 또 이게 오늘 위정을 했네 어쩌니 저쩌니 말도 안 되는 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800만 불이 경기도 스마트팜하고 방북비가 맞는데 위정을 했네 어쩌니 저쩌니 이런 식으로 이게 떠들고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어제 청문회장에 김성태 회장이 나가봐도 저 민주당이나 정청래 하는 짓 보세요. 제대로 진술할, 진실을 밝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화영의 재판에 정인신문 가면 판사가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줄 거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으니 거기에 누가 난동 부릴 놈이 없잖아. 멍청래처럼 난동 부릴 사람이 차분하게 충분히 정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많은 걸 안 밝힌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공개했죠. 왜 이화영이하고 김영태 변호사한테 녹취록 보면 전문이 공개되어 있잖아. 거기에 보면 이화영이가 김영태 변호사한테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팩트 한 개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녹취록에 보면 놓여요. 이화영하고 김영태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녹음한. 거기에 보면 이화영이가 변호사한테, 김영태 변호사한테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이 팩트 한 개를 들고 있는데 그건 확실한데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한테 저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빨리 상의해봐라.
야, 변호사가 이런 심부름 하는 겁니까? 변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심부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노잖아. 현 변호사라고 노잖아요. 현근택. 현 씨가 또 있나요? 현근택. 거기에 보면 아예 이화영이가 현근택 변호사인데 이재명 만나서 김성태적인 팩트가 하나 있는데 큰일이다. 두렵다. 상해봐라. 이런 말 했다고 이제 그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가 뭐다? 이거는 제가 여기 동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다른 동영상에서. 뭐다? 그게 이해찬 지원입니다. 이해찬 지원한 거. 요거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게 이황이가 겁이 나서 김영태 변호사한테도 이야기하고 현근택 통해서 이재명이라도 상의하고 그 한 개는 이미 했고요. 그것도 이번에 정인 놓으면요. 이해찬 부분이 엄청나게 진술이 될 겁니다. 이해찬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해찬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뭐가 있다? 현재까지는 이제 2020년 4월 그때 국회의원 때입니다. 이해찬이가 당대표 하면서. 이해찬이가 당대표 8월까지 하고 2020년 8월 국회의원은 2020년 5월까지 했죠. 매월 3천만 원씩 준 거는 2020년 4월부터 2년 7억 2천 여의도에 진입하라고 원. 그건 제가 방송했잖아요. 그거 일단 이게 밝혀진 게 하나 있고요. 이미 8번 정도는 간 걸 확실히 검찰이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8번은 2년 동안. 근데 그것만 있나요? 지금 이해찬이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지금 회장이죠. 옛날에 이화영이가 만든 협회, 이화영이가 초대장이죠. 2008년도에. 근데 이해찬이가 지금 회장하고 있죠. 거기에 쌍방울 법인카드 170만 원으로 오디오 같은 거 시설. 일단 이게 170만 원 쌍방울 버카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해찬이 회장이 있는 거기에 오디오 사준 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고요. 그거만 있나요? 이해찬이가 대표하고 의원할 때 2017년에 중국 훈춘의 쌍방울 트라이 공장을 방문할 때 그때 이해찬 대표 환영합니다. 좀 플랜카드 그거 기억나죠? 거기에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댔다? 쌍방울이 다 댔겠죠.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죠. 이해찬이 훈춘 공장 방문할 때 현직 국회의원이면 뇌물입니다. 당대표고 그 비용을 누가 다 댔다? 쌍방울이 다 댔다. 그거 당연하죠. 그밖에 증거가 없을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 그 정도인데 제가 물어보니 취재해보니 안 밝힌 게 너무 많대. 지금 막 이를 갈고 있대. 김성대장이 안 밝힌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구체적으로 안 밝힌 거 보세요. 김만배가 대법원에 로비할 때 우리 보통 김만배하고 권순일이 로비 이것만 생각하죠. 그 비타500 무슨 돈일까 이거 우리가 이게 잘 안 따지잖아요. 대장동 돈은 나무기나 정리하기나 빼내려면 이게 힘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돈으로 김만배가 권순일이한테 로비했을까? 최우향 쌍방울의 핵심 인물이죠. 최우향 이자는 누구냐? 옛날에 김만배가 영장 구속 실질서 받고 어떻게 한번 풀리났잖아요. 그때 왜 주머니 있는 돈 몇백만 원 교도관 줘가지고 그것도 김영란법으로 걸렸잖아요. 주려고 했는데 교도관이 안 받았지만 주려고 한 게 범죄거든. 와, 김만배 통 크더만 주머니 있는 돈을요. 이걸 이렇게 엄청난 거액을 교도관 넣으니까 잘 필요 주려고 하다가 교도관이 거절해가 그것도 이게 범죄입니다. 기수입니다. 기수. 그때 오토바이 타고 헬멧 딱 쓰고 야밤에 김만배 태워가지고 간 그 사람이 최우향입니다. 근데 그 후에 김만배 대장동에 몇백억 숨은 돈을 숨겨주다가 검찰에 돈 압류당하고 처벌받은 이게 최우향인데 쌍방울의 핵심 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쌍방울이 돈을 대고 김만배가 그 돈으로 권순일이한테 로비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직 김성태 회장이 안 불고 있잖아. 그만 있습니까? 항소심도 있죠. 항소심의 판사, 항소심의 일부 검사 설정 건데 일부 무죄 놓았잖아요. 어떤 건 300 놓고 항소심. 그러니까 1심, 2심, 3심 할 때 항소심에 판사 로비한다고 거액을 가져갔다. 그것도 이게 누군지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희한테 돈 준 것도 2번 있대요.
이것도 아직 안 밝히죠. 김용이 통해서 이재명한테 쪼개기 오는데 2억 김용 통해서 이재명한테 준 거 빼고 김용이한테도 돈을 따로 김용 쓰라고 준 게 있대. 그것도 아직 전혀 안 밝히고 있잖아요. 안 밝히고 있잖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밝히겠죠. 이화영이한테 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김용이한테 준 거 개인적으로 또는 김용 통해서 이재명이 준 거, 그 다음에 그 항소심 판사 로비한다 가져간 거, 대법원에 최우양, 김만배 가져간 거, 전부 다 이게 결론막에 약간 나와있지. 구체적인 누구 통해서 어떻게 줬다 얼마나 이게 안 밝혀져 있잖아요. 안 밝혀져 있잖아. 근데 그걸 모든 걸 밝히겠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회장의 분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분신들의. 뭐 제가 이게 김성태랑 직접 통화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이 뭐 개딸들이 워낙 난리치가 밖에도 못 나간대. 근데 뭐 법정에 정의는 가야죠. 정의는 어떻게든 가야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분신이니까 수시로 김성태 회장하고 상의할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밝힌 게 너무 많대. 이제까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이화영이하고 워낙 오랫동안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준 게 얼마냐고. 이재명인데 준 게 얼마냐고.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노상 강도다. 조폭인데 야 조폭 말 믿냐? 또 이게 조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하하고 있잖아. 저는 이 정치 사기꾼들이 조폭보다 100배 1000배 나쁜 놈이라 봐요. 이재명이나 이화영이나 김용이나 권순일이나 전부 그 조폭들 돈을 그 지돈처럼 전부 뜯어가고 별의별 방법으로 여자까지 내년 여자까지 취업시켜 뜯어가고 틈만 하면 돈 뜯어가고 이렇게 이용하다가 지금 이게 조폭이라고 막 이렇게 무시하면서 꼬리 자르는 이 짓은요 조폭보다 1000배 만배 김만배처럼 만배 더 나쁜 놈들입니다. 더 사기꾼들이 더 범죄자예요. 더 범죄자예요. 김성태 회장도 상장기업만 8개. 물론 이게 젊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잘못은 있겠지만 그래도 김성태 회장은 일말에 양심 있어서 자백하고 그러고 반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백하고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게 그렇게 이용해 먹고 지금 이게 완전히 뭐 매도해서 헌시장처럼 버리면서 버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게 완전히 밟아 뭉개고 있는 이 정치 사기꾼들, 범죄자들 이게 더 나쁘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화영이가 김영태 변호사하고 녹취록 이게 대자책골입니다. 대자살골입니다. 그거 보니까 온갖 게 협박 내용 이화영의 말행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털어가지고 이재명이는 완전히 뭐 여론전에서 말로만 떠돌던 녹취록 아닙니까? 이게 검찰이 전문을 공개했고 조선일보도 공개했고 이제 이거 보면 이게 더 추악한 뒷거래 거기에 보면 뭐 이화영이가 현근택 변호사 보내서 상의해봐라 이재명이 하고 이게 뭡니까? 공범자들끼리 변호사 통해서 말 맞춰 상의해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이게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마무리 항소심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입니다. 형사 1부 대등재판부죠. 문주영 판사, 김민상 판사, 강영재 판사님, 세 분 판사님. 고법 1부면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 권위 있는 재판부 아닙니까? 수원고등법원 1부입니다. 이화영 빨리 선고해서 처벌해 주시고요. 올해 내로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한 말이 있잖아. 김광민, 김현철. 이화영의 변호사들이 한 말.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빨리 고등법원에서 이화영의 유죄를 확정지어 주십시오. 12월 전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도 신속하게 신진우 부장이 1심을 10월 8일이죠. 1심을 진행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재명을 징역 15년 이상 뇌물죄로 그것도 가장 적고 북한에 뇌물을 준 죄로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